안녕하십니까. 천용호 국어 선생님입니다. 본 영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학원 수능국어 특강 8월, 9월 강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강좌명은 여기 보시는 것과 동일하고요. 아마 문자로 이미 받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 강좌는 법과 경제제재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풀모의고사 실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어 전체 영역에 대한 공부를 또 함께 병행해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이 수업의 특장점 3가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 수능국어쌤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2024학년도 곧 치르게 될 11월 수능이죠. 그 수능을 재수생 아이들과 함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재수종합반 강사입니다. 그래서 수능국어를 그냥 내신처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수능국어를 뭘 모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수능국어 강의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능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 아이들과 호흡한 내용, 그것 중에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그것을 잘 정제해서 수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법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는 점 혹은 아이들의 심정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드리자면 법 경제 제재는 정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특정 규칙에 맞춰서 내 것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고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즉 지문을 읽으면서 어딘가에 밑줄 치고 이게 중요하다고 파악을 해도 그것이 각자 다 따로따로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찍는 수준이거나 문제가 이해 안 가는 채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령 자기 감각으로 읽어서 문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안해하고 점수를 듣겠지만 이게 내 점수 같지 않은 그런 느낌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를 또 틀리는 학생들은 그냥 끊임없이 빈 요 벽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박치기 하고 계속 낮아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즉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리를 모르면 끊임없이 계속 무의미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사실 다른 영역들은 그냥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 제재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험만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혼자서 겪는 법지문과 경제제재 학습 효율을 좀 높이고요. 정말 의미 있는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2학기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8월, 9월 달에 이 경제 제재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경제 제재는 읽어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약속, 정보의 구성 패턴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처음 보는 지문에서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준다,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리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면 과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경제 배경 지식과 법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충분하게 주간학습으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역시 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과목을 막 공부하듯이 외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법 과목을 공부하듯이 막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결국 국어는 특정 명칭이나 특정 용어나 특정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압축적으로 그 대상과 그 용어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실전에서는. 근데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어떤 경제 용어 혹은 법 용어를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요렇게 보니까 명칭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 설명과 개념 용어를 계속 연결시켜보는 경험들을 쌓으면요. 그러면 경제 용어에 대한, 법 용어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 좀 빨라지고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감수성이 좀 높아진다? 감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걸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조금 빠르게 읽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적용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통한 실력 향상과 심화도 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제로서 배경 지식 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경제제재, 법제재에 집중하는 그런 설명이었다면 이쪽은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3학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수 모의고사를 사용할 겁니다. 역시나 무엇인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아마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자기에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조금 어려운 것들을 했을 때 그거보다 조금 쉬운 난이도를 경험하면 좀 수월한 느낌이 있죠. 아주 무거운 걸 들다가 조금 가벼운 걸 들으면
오, 조금 할만하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주 뜨거운 물보다는 아주 뜨거운 물을 경험한 다음에 그보다 좀 미지근한 물을 겪으면 조금 덜 뜨겁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3학년 모의고사는 2학년 모의고사보다 정보량들이 많습니다. 조금 낯선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본인이 고민하고 처리해 나가고 수업 때 또 중요한 것들은 해설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정보 처리나 아니면 연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모의고사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조금 더 수월한 느낌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그 감각과 실력이 좀 향상이 될 겁니다. 이때 이 6회라는 것을 저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식적인 모의고사를 생각해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9월, 11월. 그나마 9월을 안 치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3번. 그 다음에 2학년 때 역시 예정된 걸 생각하면 3월, 9월, 11월. 그렇게 해서 역시 총 1학년 때 3번, 2학년 때 3번, 6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공식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6번의 모의고사는 우리 아이들이 2년 동안 치러왔던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난이도도 조금 더 높고요. 저는 이거 외에 모의고사 하나를 더 추가로 치를 것이기 때문에 공부 경험 면에서, 공부 양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충실하게 따라만 와준다면 분명히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11월 모의고사에서 혹은 더 가깝게는 9월 모의고사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들고, 그것도 3학년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치를 들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3학년 공부하는데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 경제, 제재에 대한 원리 학습, 지문을 읽어나가고 문제 적용하고 보기 문제를 풀어내는 그 원리 학습이 있을 것이고, 과제를 통해서 배경 지식들을 충실하게 쌓아갈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또 저에게 해설 들으면서 국어 전반에 대한 실력 향상을 이루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필수 수강 추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읽었는데 뭐가 중요한지 정보량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된다. 이런 학생들 필수적으로 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은 읽었는데 문제에는 적용이 잘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 그래서 나름의 어떤 독해 방식이 있지만 그것이 조금은 허술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패턴을 익혀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역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주차별로 어떤 내용들, 어떤 과제가 진행이 될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초반에 경제 제재를 좀 먼저 공부를 좀 하고요. 사실 경제 제재가 법 제재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연결시키고 같이 고려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지문을 읽다가도 다시 위치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이런 연습을 조금 하면 법 지문에 대한 적응력도 동시에 길러지기 때문에 법 제재를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4회차 때는 현재 계획이고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3학년 9월 모의고사 시험을 아이들 치를 수 있게 해서 그때 3학년 시험은 또 이렇게 치러지는구나, 내가 몇 점을 받으면 현 3학년과 재수생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흐름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수업은 지금 8월 20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수업 회차는 총 6회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는 5회차 진도를 나가고요. 중간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시간은 일요일 날 6시 30분부터 9시 30분이니까요. 시간은 최대한 어떤 다른 수업들과 겹치지 않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 저랑 같이 공부하면 6번의 수업 동안 경제와 법 지문을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어.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정답을 맞출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정성껏 가르칠 겁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어렵지만 확실하고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러한 취지로, 그런 모토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이들 보내주시면 정성껏 열심히 지도해서 우리 아이들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